유럽의 여가 레크리에이션 문화 11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생김새도, 말도, 문화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다르지만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가입니다. 일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풀고 가족과 친구 또는 나 자신과 만나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여가의 본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가의 방식도 나라별로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는 조용한 명상을 즐기고 어떤 나라는 댄스와 축제를 사랑합니다. 어떤 도시는 걷기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어떤 마을은 전통놀이가 공동체를 이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럽 11개국의 대표 여가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문화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북유럽의 여유로운 자연 속 산책부터 남유럽의 정열적인 춤과 거리 문화까지 놀랍고도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힐링의 방식, 건강하고 즐거운 삶의 지혜, 그 해답을 유럽 각국의 여가 문화 속에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나만의 여가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유럽을 대표하는 여가 문화 11가지 이야기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프랑스. 여가의 품격을 아는 나라. 프랑스 사람들은 여가를 삶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철학적인 행위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카페 문화입니다. 작은 동네마다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즐깁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프랑스식 여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파리의 걷기 문화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걷는 걸 정말 좋아해요. 에펠탑, 생강, 루브르 같은 관광지만 걷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는 동네, 오래된 골목길, 공원, 매일 걷는 것 자체가 하루의 여가가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걷기는 운동이자 사색의 시간입니다. 혼자 걷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도 하죠. 그래서 파리에는 느리게 걷기 동호회나 산책 클럽도 많습니다. 또 하나, 프랑스는 문화 여가의 천국입니다.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이 매우 많고 특히 시니어 무료 입장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 여가권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여가를 위해 일을 멈출 줄 아는 나라입니다.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수면이라는 균형 있는 삶을 지향하죠. 그래서 장기 휴가나 주 35시간 근무제 같은 제도도 여가를 위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프랑스 사람들은 일과 여가, 긴장과 이완, 그 균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점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독일입니다. 프랑스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가를 실천하는 나라. 함께 가보시죠. 두 번째, 독일. 여가를 질서와 쉼으로 실천하는 나라. 독일 사람들에게 여가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는 것. 그들의 여가는 규칙 속의 자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화는 바로 루엔차이트, 즉 조용한 시간입니다. 저녁 10시 이후나 일요일에는 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모두의 여가를 지켜주는 공동체적 약속입니다. 이 쉼의 질서는 독일의 공원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도심 곳곳에 잘 정돈된 공원이 있고 그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죠. 독일 사람들은 주말이면 자연으로 간다는 말을 정말 실천합니다. 하루 이틀 캠핑, 자전거 여행, 숲길 트레킹은 전 세대에 걸쳐 아주 보편적인 여가죠. 특히 발트, 독일어로 숲을 의미하는 단어는 여가와 치유의 상징입니다. 독일엔 숲 치유 센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느끼면 병원보다 숲으로 먼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협동조합형 여가시설도 많습니다.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든 작은 도서관, 음악동호회, 정원 가꾸기 모임, 혼자보다는 함께, 단절보다는 연결된 여가를 추구하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철저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문화입니다. 일은 일, 쉴 땐 철저히 쉰다는 태도가 독일의 여가 문화를 만든 기반이 되었죠. 이처럼 독일의 여가는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여가의 지혜 아닐까요? 세 번째, 이탈리아. 삶 자체가 여가인 사람들. 이탈리아의 거리는 늘 생기로 가득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웃고 이야기하며 삶을 즐기죠. 이탈리아인에게 여가는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가는 일상을 하나의 축제처럼 살아가는 방식이죠.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돌체 파르네엔테, 달콤한 게으름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쉰다는 것. 그게 이탈리아에선 능동적인 삶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카페 문화가 발달했고, 한 잔의 커피를 두고도 오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음미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이 느린 여유. 그게 바로 이탈리아식 여가의 진수입니다. 또한 광장 문화는 이탈리아 여가의 핵심입니다. 광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살아있는 무대입니다. 길거리 공연, 노천시장, 주말 플리마켓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노래하며 하루를 여가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문화 예술의 나라이기도 하죠. 미술관, 오페라 극장, 역사 유적지 투어 등은 이탈리아인들에게 일상 속 여가입니다. 예술을 향유하는 삶,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가족 중심의 여가도 눈에 띕니다. 주말이면 3대가 함께 모여 식사를 즐기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여가를 실천합니다. 우리도 오늘 잠깐의 달콤한 게으름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북유럽의 핀란드입니다. 조용한 나라의 특별한 여가 문화.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네 번째, 핀란드. 고요함 속의 여유, 자연과 함께하는 나라. 핀란드는 조용한 나라입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국민성.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평화와 따뜻한 여유가 숨어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여가를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회복으로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숲입니다. 핀란드에는 1인당 10그루가 넘는 나무가 있고 전체 국토의 75%가 숲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숲에서 숨을 쉽니다. 아이들은 숲에서 뛰놀고 어른은 조용히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숲속 여가는 핀란드인의 삶에서 명상이고 치유이며 일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여가가 바로 사우나입니다. 핀란드에는 인구보다 많은 사우나가 있고 사우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전통의식입니다. 사우나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뜨거운 증기와 차가운 물, 그 사이에서 몸은 비워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이 고요한 여가는 핀란드인에게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또한 핀란드의 여가는 단절이 아닌 연결입니다. 비록 대화는 적지만 가족과 함께 산장으로 떠나 같은 숲을 걷고 같은 호수를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나눕니다. 그들에겐 말이 많지 않아도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여가가 됩니다. 핀란드의 여가는 크게 웃지 않아도 따뜻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깊습니다. 이 고요한 나라에서 우리는 쉼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입니다. 균형이라는 단어를 여가로 실천하는 나라. 함께 만나보시죠. 다섯 번째, 스웨덴. 균형의 미학을 여가로 실천하는 나라. 스웨덴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삶의 기본값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가는 바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여가 철학, 바로 라곰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딱 좋을 만큼
스웨덴 사람들은 모든 생활에서 이 철학을 실천합니다. 일은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내며 야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전거를 타며 자연 속을 누빕니다. 또 하나의 여가 문화는 피카입니다. 단순한 커피 타임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커피 한 잔과 달콤한 빵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여유의 시간. 피카는 하루를 잠시 멈추고 사람과 연결되는 스웨덴식 마음의 휴식입니다. 스웨덴의 도심에는 자연이 많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호수가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은 늘 자연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는 알레만스레텐이라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 즉 누구나 자연 속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의 숲도, 호수도, 들판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자연은 모두의 여가 공간입니다. 스웨덴의 여가는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 균형의 나라에서 우리는 여가가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철학임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북유럽의 또 다른 주인공, 노르웨이입니다. 눈과 산, 그리고 자연이 선물하는 여가. 함께 만나보시죠. 6번째, 노르웨이. 자연과 하나 되는 여가의 철학. 노르웨이 사람들은 여가를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연은 배경이 아니라 삶의 중심입니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여가 개념은 바로 프릴루프슬리브. 뜻은 이렇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소박한 삶. 이 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노르웨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자 국민 철학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산책, 등산, 캠핑, 크로스컨트리 스키까지. 그들에게 날씨는 핑계가 아닙니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사람은 그 안에서 쉼을 찾습니다. 그들은 주말이면 산으로, 숲으로, 호수로 떠납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놀고 배우며 자라납니다. 도시 안에도 작은 숲과 등산로가 있고 직장인들도 퇴근 후 가볍게 자연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활동이 비용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여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여가는 무언가를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덜어내고 비우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심호흡 한 번, 하늘 한 번 올려다보는 것. 그 짧은 순간이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깊은 휴식입니다. 다음은 북유럽 마지막 국가, 덴마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들의 여가 속에 숨은 특별한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7번째, 덴마크.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휘게의 여가 문화. 덴마크는 여러 국제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자주 선정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여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여가를 편안함과 따뜻함의 시간이라 표현합니다. 이 개념은 휘게라는 말로 상징되죠. 휘게란 단어는 그 어떤 외국어로도 정확히 번역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압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친구들과 웃는 시간, 창밖에 비가 와도 포근한 담요를 덮고 마시는 커피 한 잔.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덴마크의 여가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안락함이죠. 그들은 휴식을 의무나 사치가 아닌 삶의 일부로 여깁니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책을 읽거나 간단한 산책을 하며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시간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여가 문화의 핵심은 천천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직장 문화 또한 이를 존중합니다. 덴마크 기업들은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걸 회사의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휴식은 생산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덴마크의 여가는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휘게는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바쁜 당신에게도 오늘 하루 휘게의 시간 한 조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번째 나라, 스페인입니다. 열정과 여유가 공존하는 여가 문화 기대해 주세요. 8번째 스페인, 열정과 여유, 그 경계에서 피어나는 삶의 축제.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태양 아래 춤추는 플라멩코,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기타 선율, 그리고 정오 무렵의 시에스타 낮잠 문화. 스페인의 여가는 열정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리듬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삶이란 일보다 사랑, 사람, 그리고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스페인의 전통적인 여가 문화는 가족 중심의 느긋한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정오가 지나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고 짧은 낮잠을 잡니다. 시에스타는 단순한 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일상의 축복이죠. 이후 저녁 시간은 늦게까지 이어지는 거리 산책, 바르에서의 대화, 그리고 지역 축제 속 공동체의 환희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플라멩코, 그건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야기이자 정서의 폭발입니다. 기타 소리와 발구르는 소리가 어우러질 때 그 순간만큼은 삶 자체가 무대가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가는 삶의 중간 쉼표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그들의 여가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내는 법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한 번쯤 일을 잠시 내려놓고 햇살 속을 천천히 걸으며 인생의 리듬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9번째 나라, 영국입니다. 고요함 속에 품격 있는 여가 문화, 계속 함께 해주세요. 9번째 영국, 고요함 속에 우아한 여가, 차 한 잔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의 여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게 웃지도 소란스럽지도 않죠.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품격과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시간,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영국인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여가의 시작입니다. 오후 3시, 애프터눈 티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모여 앉아 홍차 한 잔과 스콘을 나눕니다. 그 순간 시계도 마음도 느리게 흐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영국의 여가는 자연과 가까운 삶에서 더 깊어집니다. 런던 중심의 하이드파크, 커튼홀을 두른 시골 마을의 초록길, 그리고 산책하는 개들과 나무 그늘. 그들은 말합니다. 산책은 가장 좋은 사색의 시간이라고.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영국인은 자신만의 여가 루틴을 만들고 그것을 정중하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과 여가. 영국의 여가는 서점과 도서관, 집 안 작은 책방에서 완성됩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세상의 지혜와 만나는 시간. 이런 정적인 여가가 오히려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죠. 영국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가는 시끄럽고 화려할 필요 없다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의 시간, 그것이 진정한 여가일 수 있다고. 다음은 10번째 나라, 그리스입니다. 진화 속의 땅에서 찾는 여가의 철학, 계속 함께 해주세요. 10번째 그리스, 진화의 땅에서 배우는 여가의 철학. 고대 신화의 고향, 아테네의 햇살 아래 펼쳐진 광장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스의 여가는 말로 시작해서 사유로 완성됩니다.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광장에서 철학을 나누며 여가를 즐겼죠. 오늘날의 그리스인들도 이 전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누는 것. 그들에게 여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혜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 속에서 그리스의 여가는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산토리니의 파란 지붕 아래 저녁 노을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춤을 추고 음악과 음식,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순간 그리스인의 여가는 삶 전체가 축제이고 쉼이며
사랑입니다. 포도주 한 잔, 올리브, 치즈, 그리고 나눔.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여가의 중심입니다. 그곳에서는 빠름보다 느림이, 혼자보다 함께가, 복잡함보다 단순함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스는 말합니다. 여가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채우는 것. 가장 오래된 문명 속에서 가장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오늘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째이자 마지막 나라, 러시아입니다. 광활한 대지 위에서 피어나는 정열의 여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1번째 러시아. 광활한 대지 위에서 피어나는 정열의 여가. 러시아의 여가는 대지처럼 크고 겨울처럼 깊으며 예술처럼 정열적입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모스크바의 공원에서조차 사람들은 음악을 틀고 스케이트를 타고 웃으며 눈싸움을 합니다. 여가는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삶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의 여가는 예술 그 자체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톨스토이의 철학. 여가는 단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를 깨닫고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극장과 오페라 극장을 자주 찾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익힙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여가에는 뜨거운 공동체 정신이 흐릅니다. 사우나, 바냐에서 땀을 흘리며 세대를 넘어 이야기 나누고 전통춤, 홉파크를 돌며 한 몸처럼 어울리는 그들. 그 여가는 함께의 힘을 믿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여가는 서로를 견디게 하는 따뜻한 쉼이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 바이칼 호수의 고요함, 시베리아 설원의 눈부심, 우랄 산맥을 따라 흐르는 강줄기. 이 자연 속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걷고 쉬고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그들에게 여가는 자연과 영혼이 하나 되는 거대한 숨결입니다. 러시아는 말합니다. 여가는 정신의 깊이만큼 넓어질 수 있다. 광활한 영토만큼. 그들의 여가는 크고 넓고 깊습니다. 이것으로 유럽 11개국의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가, 인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오늘 프랑스의 낭만 속에서 시작해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 문화, 풍습 속에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가는 인간다움의 정수라는 사실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여가를 쉼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계절이든 그들은 여가를 통해 더 좋은 사람, 더 따뜻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의 여가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의 삶은 얼마나 숨쉬고 있을까? 여가는 단지 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세계 여가 문화 탐방 2번째 여정. 유럽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프리카의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뜨거운 공동체 정신을 찾아 떠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온라인 자격연수는 WREA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